아니 막 못 보던 사이에 막 갑자기 확 이렇게 파 있으니까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자, 그러니까 데일리 테스트를 아까 저기 형도 아까 제대로 못 받고 막 이래갖고 일단은 잠깐만요. 민지는 좀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내 연락도 안 가? 일단 이게 통화 중이시니까 잠깐만요. 이 서글 것이 연락도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은구, 하람, 현서, 나영 리스닝 채점이 안 돼 있다. 하람이와 현서는 5회분 이상 채점이 밀려 있다. 오늘 끝나고 다 하고 가, 알았지? 리스닝 채점 안 된 사람들은 오케이. 네, 됐고 저기 뭐야? 현서 시험지 잘못 받아갖고 일단 얼른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다 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봐봐. 빨간 맛이야. 이거 레드벨벳이야. 왜 이렇게 빨간 맛이야? 그래도 잘했네. 나쁘지 않네. 나쁘진 않고 좋은 게 아니라 봐봐.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쌤들은 뭐 많이 보자. 꽤 오래전에 했는데 그래도 공부 잘했네 이 정도면. 그다음에 동혁이 아까 니네 형 또 갔다 간대. 왜요? 결제하러. 그럼 누구 거냐? 내 걸 결제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응. 뭐 붙여놔. 이 뭐야 이거. 야야 나 진짜 풀 좀 줘봐. 뭐라고? 나 진짜 어딨어? 야 근데 진짜 내가 풀까지 갖다 맞춰야 되고 씨. 네가 알아서 붙여놨어야지 자식아. 응? 오랜만에 하니까 그냥 값 떨어졌지. 니는 오빠만 겁나 밟았는데 내가. 오빠한테 물어봐. 그건 인정. 그림 그리지 말고 나 도라에몽. 니네 언니는 왜 연락이 안 돼? 써볼 것으로 씨. 입시가 어떻게 됐든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까먹고 이거 씨. 니 하라고 했어? 그럼 더 나쁜 거지. 그러면 씨 이거 쌩 까는 거 아니야. 잘했네? 그 다음에 아까 정민이는 안 했었고 그 다음에 해봤어? 자, 일단 오늘 테스트 낸 거는요. 제가 첫 수업이니까 오늘 거는 제가 이제 전송을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부모님께. 네. 일단은 고생들 하셨고 또 이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 저기 누구냐 동주랑 은총이랑 혜원이는 지겨울 수도 있어요. 또 저기 죄송해요. 이거 안 할게요. 또 저 인간이랑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민이랑 이제 나영이 같은 경우는 쟤는 뭐 하는 놈이지? 약간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고
하람이는 이제 옛날 생각이 이제 트라우마가 오면서 아 또 내가 또 이 새끼한테 욕 엄청 먹겠구나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중3은 그렇게 뭐라 안 해요. 네 넘어갈게요. 아무튼간 일단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정규 수업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일단 오늘 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하진 않을게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테스트를 본 것 뿐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또는 여러분이 처음 이제 이거를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 그냥 보고 싶어서 테스트를 내본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일단은 앞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변동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먼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 우리 그 단톡방에다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니네가 단톡방을 제대로 읽으면 사람이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중등부가 올해부터 이제 좀 체제를 좀 바꾼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화목토에 오잖아. 근데 이제 그 내가 시간표 공지해 준 거에서 그 이제 방학 시간표에 월수금이라고 써놨어. 미안해 내 실수야. 화목토 맞아요. 그러니까 화목토에 그 시간에 오면 되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화요일 날에는 그래머, 그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리딩, 그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라이팅을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는 리딩 그래머를 이제 나눠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 너네가 아마 더 잘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너무 빡빡하고 이래서 그냥 이제 요일별로 나눠서 이제 해당 파트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교재를 좀 잘 챙겨 오셔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숙제랑 그 데일리 테스트에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면 자 오늘 제가 그래머 숙제를 내줬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해오느냐? 목요일까지 해오는 겁니다. 됐어요? 목요일날 리딩 숙제를 내줬어. 그러면은 토요일까지 해오는 거고요. 토요일날 라이팅 숙제를 내주면 화요일까지 해오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목요일 날에는 그러면 우리가 책을 뭘 갖고 와야 될까? 리딩, 그래머를 가져와야겠지. 됐어요? 이거는 수업용, 이건 숙제 검사용. 이해돼? 토요일 날에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 라이팅, 리딩을 가져와야겠죠. 수업용, 숙제용. 화요일 날에는 뭘 가져와야 될까? 그래머, 라이팅 이렇게 가져와야겠죠.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오케이. 데일리 테스트도 똑같이 간다 얘들아. 우리가 화요일날 그래머를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데일리 테스트는 목요일날 진행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숙제 검사랑 데일리 테스트가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목요일날에는 그래머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리딩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토요일날은 어떻게 될까? 리딩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라이팅 수업을 하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그 교재가 요 교재인데 교재가 없는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정민이 거는 일단 내가 준비를 해왔는데 참 생각해보니까 그 나영이도 교재가 없으시죠? 네 그럼 이걸 내가 교재를 좀 뽑아줘야겠네. 잠깐만요. 제가 없어요. 동혁이도 없나?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교재를 제가 좀 뽑아줄게요. 잠시만요. 라이팅 교재는 그때 제가 이제 안내를 해줬었는데 여러분께서 좀 준비를 아이고 이게 아닌데 이게 리딩이고 죄송해요.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제가 그 딴 분들을 신경을 못 썼네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뽑은 게 몇 쪽이지? 113쪽. 죄송해요. 금방 이거 걸어놓고 좀 만드는 거 좀 부탁드리고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지금 책이 없는 분이 지금 정민이 제외하고 나영이 없고 그다음에 동혁이 없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있나요? 다 있죠? 그럼 두 개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좀 딜레이 돼갖고 금방 해드릴게요.
뽑아놓고 제가 이제 좀 부탁을 이제 드리고 올게요. 저 교재를 좀 제작을 해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일단은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께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존에 이제 저랑 이제 수업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마 잘 알 건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테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나눠서 설명드리면 reading, grammar, writing으로 나눠서 좀 말씀드릴게요. reading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원 자체 교재 이제 독후감 제로라는 이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모의고사를 이제 기반으로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이제 제가 저희 학원에서 4년을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4년간 이렇게 정말 여러 학생, 정말 수많은 학생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게 지금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코시국이 벌써 지금 2년 됐잖아요. 만 2년 됐는데 지금 이 코시국 이후로 학생들의 학습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등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고등부에서의 현재 트렌드가 어떠냐면은 2년 전의 고등부, 아니죠, 3년 전의 고등부와 현재 고등부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3년 전, 그러니까 대진고를 기준으로 제가 그냥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3년 전이면은 이제 2019년이죠. 그러니까 2019년 때 이 대진고에서 출제하던 그 문제 난이도와 작년 얼마 안 됐죠. 2021년도에 이제 대진고에서 냈던 이 난이도가 거의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네, 동일 학년에 똑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는요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대진고를 안 가려고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약간 오바해서 말하면은 나도 100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내가 내신 대비를 했는데 그 정도 난이도로 나왔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한 친구가 85점을 받았거든요. 되게 잘했죠. 85점인데. 근데 몇 등급이 나왔냐? 5등급이 나왔어요. 85점인데. 네. 그러니까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수가 5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야. 참고로 이 85점 받은 친구가 지영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당시에 예비 고2 때 2018학년도 수능 문제를 제가 풀려봤거든요. 수능 문제에서 한 개 틀렸었어요. 참고로 2018년도 수능은 최근 5개년 수능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개밖에 안 틀렸었어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죠. 근데 내신에서 85점 받고 5등급 나왔었어요. 나한테 시험 이 성적표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였다고요. 내신이. 그러니까 내신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잘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시험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요. 근데 불과 작년 얼마 안 됐죠? 이 대진고는 어땠냐면요. 시험 난이도가 확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어. 정말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한 70점대 후반이 1등급 컷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동일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내고 있냐면 우리 지금 그 장성중학교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학교에서 서술형을 안 내고 있거든요. 현수 혹시 최근에 서술형 나왔어요? 시험에서? 1학기 때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중등부에서는 서술형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영작을 못해요. 영작을 잘 못해. 왜?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잖아. 지금 작년에 고1이었던 이제 고2 되는 이제 선배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영작이 어렵게 안 나왔거든. 어렵게 안 나와서 그냥 기본 영작이야. 근데 그거를 맞춘 녀석이 한 명도 없어. 심지어 1등급 받았던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이때만 하더라도요. 내가 만약 3등급이야. 그럼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냐? 아니요. 저는 냉정하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못 받아.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왜? 시험이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시험이 안 어려운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는 낮은데 애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 점수만 잘 받으면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말, 작년 3월 말쯤에 복귀를 한 친구가 있어요. 예전에 다녔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신일중학교를 다녔었고 그때 당시에 나쁘지 않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일중 2학년 1학기 내신 대비하고 우리 학원을 그만뒀었어. 왜 그만뒀냐? 너무 힘들어서. 내신 대비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다시 우리 학원으로 이제 와서 저랑 1년 동안 이제 지난 1년 동안 내신 대비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받은 등급은 최종 3등급 나왔어요. 최종 3등급.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친구가 중3 때요. 엄청 놀았어요. 중3 때. 그리고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시점,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여러분의 1년 선배 시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요 시점 때요. 엄청 놀았어요. 그래서 영작이 극복이 안 되는 거야. 서술형이 극복이 안 되는 거야. 딴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게 예전보다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중학교 때 학습이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더 중요해졌어요. 저랑 올해 이제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그냥 할 때 하고 놀 때 놀아. 그래도 돼.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아니야. 고등학교 때는 할 때 하고 놀 때 해야 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제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요, 중학교 3학년 때 해놓는 거에 따라서 고1 때 성적이 많이 결정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만약에 있다. 근데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만약에 이제 고2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형제의 성적을 한번 잘 봐보세요. 건이 성적을 한번 봐봐. 나름 열심히 했어. 하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여러분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중3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중3 때 잘해야 돼요. 중3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막 부담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부담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있잖아요. 해왔던 대로 하시면 돼요. 해왔던 대로 하시고 여러분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좋은 성과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중등부 때는 점수는 필요 없어요. 점수는 필요 없지만 실력은 중요합니다. 저랑 이번에 내신 대비했던 우리 동혁이 제가 얘기 많이 했었죠. 점수 이번에 잘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요. 필요 없어요. 빵점 받아도 돼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력은 중요합니다. 본인의 실력. 고등학교는 반대예요. 실력 필요 없어요. 점수만 잘 받으면 장땡입니다. 근데 실력이 안 좋은데 점수를 잘 받기는 말이 안 되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은요,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어떤 전초 작업,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내신 대비해서 어떤 점수 갖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막 큰 부담이나 이런 거는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만약에 본인이 뭐 과고, 외고 또는 운정고 이런 데를 난 무조건 가야 된다, 죽어도 가야 된다 한다면은 점수를 신경 쓰셔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과고를 제외하고는 비추천입니다. 자세한 이유를 듣고 싶으면 저한테 상담 요청하면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길어지니까. 어찌됐든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하시는 reading, grammar, writing 이 기본기들을 착실하게 쌓으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간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기반으로 제가 이제 리딩을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하는 이제 그래머. 그래머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3단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출 유형. 당연히 고등부 기준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직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도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포커스는 고등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풀이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이제 또는 뭐 학교든 학원이든 뭐 이제 뭐 인강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런 경험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시험에서 틀려. 이런 경험들을 무조건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실컷 배웠거든? 투부정사니 관계대명사니 용어는 많이 들어봤어.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이법에 대한 학습을 별도로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풀이법은 책에 안 나와 있어요. 나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풀었거든? 책에 있는 건 다 맞았어. 근데 시험 보면 틀려. 왜 그런 줄 알아? 아주 간단해. 책에서 우리가 투부정사 파트를 배워. 그러면은 투부정사가 정답이겠지 뭐. 투동사원형 쓰면 정답이겠지. 논리는 몰라. 논리적 구조는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투부정사를 배우니까 투동사원형 쓰면 맞겠지 뭐. 그냥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니까 책에 있는 건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학교 시험은 어떠냐? 학교 시험은 투부정사도 나오고 분사도 나오고 관계대명사도 나오고 짬뽕대사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풀이법에 대한 학습을 여러분이 제대로 안 했다 보니까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할 건데 제가 어법 수업에서 이제 좀 달리 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괜찮은데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다음 시간부터는요. 노트를 좀 챙겨주세요. 노트. 그 노트는요. 문법 노트로서 여러분이 좀 챙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문법 수업 할 때는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께서 필기를 좀 받아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숙제로 제가 뭘 낼 거냐면은 이 개념 학습한 거를 백지 테스트를 제가 숙제로 내줄 겁니다.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백지 테스트 본 거를 이제 좀 작성하도록 이렇게 좀 숙제를 내줄 거예요. 방법은 내가 알려줄 거야. 이따가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숙제를 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노트가 없으면은 백지 테스트나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리가 좀 잘 안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기할 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트를 좀 준비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 저 엄마가 노트를 안 사줘요 이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아니면 내가 사줄게. 자, 그리고 마지막 라이팅입니다. 자, 라이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그 에세이로 이제 수업을 했었어요. 전년도까지. 근데 에세이 수업은 이제 중3부터는 안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그 고등부에서 이제 이 등급을 가르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서술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에세이 실력으로는 서술형을 잘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영작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그 올슨 랭크 77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표지랑 이렇게 같이 여러분 단톡방에 보내드렸었는데 요 교재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만 영작할 줄 알아도요 고2까지 커버돼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영작을 좀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요. 교재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교재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이걸로 좀 이제 여러분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교재를 좀 부탁드렸는데 교재가 아직 안 와서요. 일단은 내가 아까 정민이 거는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정민이는 일단 먼저 줄게요. 나영이랑 그다음에 저기 그 동혁이 같은 경우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어차피 당장은 책 볼 거 없으니까 필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노트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스프링 노트에다가 여러분께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으시면 따로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을 했을 때가 작년 8월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좀 많이 지났죠. 이제 한 4, 5개월 정도 지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챕터 이제
can이거든요. 명사와 대명사라는 파트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교재가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좀 띄워드리고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13쪽입니다. 책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요 파트에 대해서 개념 그리고 기출 유형, 풀이법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는 그냥 예문 보기 위한 용도니까 여러분이 숙제할 때 제외하고는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설명은 제가 다 필기로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10에 명사와 대명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고등부 기준으로는요, 명사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고등부 기준으로 안 나오고요. 중등부를 기준으로 해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대명사는 조금 중요해요. 대명사는 중고등부를 가리지 않고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커다란 틀을 기준으로 해갖고 제가 설명드릴 건데, 지금 이 교재에는 대명사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시대명사, 두 번째 부정대명사, 그리고 이제 대명사의 일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뒷페이지를 넘겨보면 제기대명사라는 파트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수업을 했었지만 오래됐기 때문에 복습한다, 그리고 또는 안 배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필기를 하면서 할 테니까 잠깐만요. 뒷페이지로만 여기다 쓰면서 할게요. 저는요. 자, 명사와 대명사. 일단 제가 책에 있는 순서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만 보셔도 됩니다. 자, 책에는 114쪽을 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를 보시면요, 포인트 1에 가산명사 대 불가산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산이라는 거는요, 가능하다는 거야. 산은 산수할 때 산이에요. 세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세는 것이 가능한, 셀 수 있는 명사. 불가산 명사는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의 구분은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습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 배우던 거예요. 막 성문 기초 영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외우고, 이제 그런 시대에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어떤 이제 어법이 되겠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법으로는 안 나옵니다. 중등부에서도 안 나와요. 고등부에서도 안 나오고요. 다만 이제 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파트에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영작이에요. 영작. 그러니까 영작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를 써야 돼, 더를 써야 돼, s를 붙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어찌 보면 좀 연관성이 있는 거지, 이 문법 자체가 엄청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요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명사라는 녀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가산명사에도 종류가 두 개가 또 나뉘어지고요. 불가산명사에서는 또 종류가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요. 그냥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만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산명사입니다. 자, 가산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 제가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를 말하는 건데, 가산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가산명사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일단은 단수와 복수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수, 복수 구분이 된다. 단수는 한 개, 복수는 두 개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구분이 가능한 게 가산명사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가산명사는 특징이 어나 더나 s나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가산명사는요. 자, 명사 이렇게 n으로 쓸게요. 가산명사는 단독으로 사용이 안 돼요. 얘가 어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단독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이나 뒤에 뭔가가 붙어야 돼.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s가 붙는다던가, 아니면 여기 앞에
관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애들 있죠. 더 이런 애들 있죠. 관사가 붙는다든가 아니면 뭐 소유격이 붙는다든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더 안 쓸게요. 등등등. 가산명사는 반드시 앞이나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뭐가 붙어야 돼. 예를 들어서 정말 쉬운 예시로 내가 만약에 I have pen이라고 썼어. 그럼 pen은 셀 수 있는 명사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틀린 문장이야. 왜? pen이라는 게 지금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지. 앞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틀린 거야. 그러면은 이 pen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쳐 써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고쳐 써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단수로 a pen이라고 쓰던지 아니면은 the pen이라고 쓰던지 아니면 복수형으로 pens라고 쓰던지 아니면 소유격으로서 뭐 my pen이라고 쓰던지 뭐 요딴 식으로 써줘야 된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pen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앞뒤에 뭔가가 반드시 붙어야 돼. 가산명사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아시겠죠?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이사항은 있어요. 여러분. 특이사항은 있는데 그 특이사항은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셀 수 없는 명사, 즉 불가산명사를 한번 볼게. 자, 불가산명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를 말하는 거야. 그럼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사를 배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치가 중요하거든 얘들아. 명사를 배울 때 일치. 얘가 단수로 되냐 복수로 되냐 이 일치가 중요한데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죠. 따라서 얘는 그냥 통일을 시킵니다. 단수로서 그냥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단수 취급한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요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독 사용 가능합니다. 단독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셀 수 없는 명사 I have money 이랬어. 그럼 얘는 당연히 문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단독 사용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단순히 복순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단수 복수라는 거는 한 개냐 여러 개냐를 말하는 건데 아니 애초에 셀 수 없는데 얘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복수 개념이 없이 전부 다 그냥 단수로서 취급하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책에 나와 있는 명사의 종류에 따른 수식어를 보는 건데요. 그 표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오늘 테스트해 낸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표에 나와 있는 걸 한마디로 수량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량 형용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3번으로 쓸게. 자, 수량 형용사. 이 수량 형용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수와 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를 말하는 거야. 수와 양을 나타내주는 거. 그래서 이 수와 양은요. 수와 양이 많다라는 게 있고 또는 적다라는 게 있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많거나 적거나. 그래서 많은 시리즈와 적은 시리즈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책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필기 안 하셔도 되지만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따로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 많은 시리즈를 한번 볼게요. 많은. 자, 많은 시리즈는요. 표로서 제가 좀 해보자면 개수가 많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이 많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many much죠. 그렇죠? 이거는 뭐 너네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라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가 많은 거는요 many 대신에 표에 나와 있는 a number of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a number of. 그리고 양을 나타낼 때는요 a deal of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a deal of. 또는 여기서 deal 대신에 amoun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amount. 됐어요? 그래서 many 또는 a number of는 전부 다 해석은 많은이야, 많은. 근데 이제 얘는 개수가 많은 거고 얘는 양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many나 a number of 뒤에는 어떤 명사가 나와야겠습니까?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나와줘야겠죠. 복수 명사. 됐어요? 많은 거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가 나와야겠지. 얘는 양이 많은 거니까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와야겠죠. 공간이 좀 좁네.
셀 수 없는 명사. 됐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번에는 적은 시리즈로 한번 가볼게. 자, 마찬가지로 개수가 적은 게 있고 양이 적은 게 있어요. 똑같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개수가 적은 것은 잘 알다시피 few라는 형태로 쓰고 양이 적은 거를 little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를 붙이는 버전도 있죠. 어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떻게 배우냐면 자, a few와 a little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few와 little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적인 차이를 좀 보자면 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컵에 물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이제 저기 강은총처럼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뭐야 물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겠지. 이제 저처럼 긍정적인 사람은 이제 물이 조금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 알았어. 자,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요 약간 있는 또는 약간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어감은요 에게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거의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거의 없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럼 얘네들도 전부 다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겠지. 그래서 few나 a few는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고요. 똑같이 little이나 a little도 마찬가지로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many와 a number of는 뜻 자체가 많은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복수가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 쌤 적은 건데 개수가 적은 건데도 복수를 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얘도 항상 뒤에 복수만 나와요. 즉 단수형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 few students라고 해야지 a few student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few도 항상 뒤에 복수 명사를 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중등부에서는 수량 형용사에 대한 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5마 중에서 시험 범위에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건 아주 간단해요. man이나 a number of 써놓고 뒤에 복수명사 제대로 썼는가, 아니면 much나 a deal of, amount of 써놓고 뒤에 제대로 셀 수 없는 명사 썼는가, 또는 얘네 뒤에 얘가 제대로 나왔는가, 얘네 뒤에 얘네가 제대로 나왔는가. 이걸로 이제 테스트를 내는 겁니다. 심지어 고등부에서도 간혹가다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사명사와 불가사명사에 대한 이 기본적인 것들 있죠. 이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어법보다는 영작 쪽에서 오히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법으로는 안 나온다 했어요. 그리고 수량 형용사는 그래도 고1 수준 정도까지는 어법 문제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그 이제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공통으로 쓰이는 표현 해갖고 a lot of, lots of, plenty of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6쪽에 제비대명사를 한번 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 오랜만에 수업해서 그런가? 뭔가 좀 원래 우리 반 되게 시끄러웠는데 금민지가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자, 2번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제비대명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제기대명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 배우셨을 텐데 제기대명사를 배우면은 이 문법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늘 제가 시험에 내기도 했었는데 제기용법, 강조용법, 그리고 뭐 제기대명사를 이용한 관용표현 막 이딴 거 나와 있어. 1, 2, 3번 딱 순서대로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1, 2, 3번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 일단 중등부에서는 좀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등부에서는 시험에 나와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다. 1, 2, 3번을 이용해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제기대명사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냈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기대명사라는 개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셀프 붙는 말들 있죠. 셀프라던가 복수형이면은 selves라고 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제기대명사는요, 다시 한번 언제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오늘 그 드린 답안지를 보시면 자세히 써 있는데, 잘 보세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중고등부를 가리지 않고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형태로만 보여줄게요. 구문 형태로만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삼형식이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얘들아. 잘 들어봐. 이 목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놈의 의미상 주어는 누굴까? 얘의 주어. I love you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녀석의 주어는 누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I예요, I가. 됐어요? 얘가 주어예요. 됐어? 자, 그런데 쌤이 오형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썼어, 오형식으로. 자, 그럼 요놈의 의미상 주어는 누굴까? 목적어야. 왜? 이름이 뭔데? 목적격 보어잖아. 이름이 목적격 보어잖아. 여러분 우리가 오형식 구조를 배울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둘은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 주어 동사 관계.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주어처럼 보고 얘를 동사처럼 보면 된다는 거거든. 즉 이 녀석의 주어는 얘가 아니고요. 요 놈이 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에 day라고 나왔어. 여기에 him이라고 나왔어.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themselves 이렇게 썼어. themselves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여기서 themselves 쓰면 맞냐? 땡이라는 거예요. 왜? 이놈의 주어는 얘가 아니라 얘거든요. 됐어? 즉 얘랑 똑같아야만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 건데 얘네 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themselves가 아니라 그냥 them 이렇게 써야 맞는 거거든요. 됐어요? 이해돼? 뭔 말인지? 아니면은 뭐 himself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himself. 이해됩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요 영어 시험으로 악명 높은 저동고 2학년에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재작년에. 이제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이게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어법 문제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기대명사라는 건 어쨌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미 자체가. 근데 언제 사용하느냐? 다시 한번 주어,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입니다. 지금 문법책을 보면은요. 주어랑 똑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 이렇게 설명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어랑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형식에서 오류가 생겨요. 오형식에서 오류가 생겨. 얘랑 똑같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얘랑 똑같을 때 쓰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기대명사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대상일 때 사용한다라는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기대명사 공부할 때. 자, 여기서 내가 팁을 또 하나 줄게요. 팁. 여러분이 이제 그 2학기 때부터 아마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풀게 될 거예요. 매주마다. 매주마다 풀게 될 텐데 그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맨 뒷장에 엄청나게 긴 지문이 나오거든요. 장문 독해라고 해서. 근데 그 장문 쪽에 보면은 지칭 추론이라는 문제가 있어. 지칭 추론. 지칭 추론이 뭐냐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he, 뭐 him, 뭐 his, he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밑줄 5개 쳐져 있고 가리키는 거 다른 거 하나 골라. 이런 문제 있죠. 이게 이제 지칭 추론 문제야.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이 제기대명사를 응용할 수 있다.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he told him that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볼게.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는 그에게 뭐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잘 봐라. 우리가 굳이 막 눈여겨서 안 봐도 얘랑 얘는요 똑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지. 왜? 똑같은 사람이면 셀프를 쓸 테니까.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으면 얘랑 얘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he가 아니라 예를 들어 Tom이라고 나왔어. 그럼 Tom told him that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him은 Tom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응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개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 제기용법, 강조용법이라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책에 제기용법이라고 나왔고 강조용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요 제가 아주 심플하게 그냥 쓰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기용법은요 그냥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적어 됐어? 강조용법은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사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제기용법 목적어잖아. 목적어는 을을부터 해석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누구누구 스스로를 뭐뭐 자신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됐어? 얘는 부사니까 뭐뭐 스스로 뭐뭐 직접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목적어라는 건 우리 문장 구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녀석이죠. 그렇죠? 없으면 전달이 안 되는. 근데 부사라는 녀석, 즉 수식어라는 녀석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이 제기용법은요 생략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 즉 얘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목적어니까. 근데 얘는 부사잖아요. 그럼 부사니까 사실 뭐야? 빼도 됩니다. 네, 생략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강조용법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목적어고 얘는 부사니까요.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선생님, 이 제기대명사를 어디다가 써야 돼요? 간단합니다. 목적어죠? 제기용법? 목적어 자리에 쓰면 돼요. 동사 뒤에 쓰거나 전치사 뒤에 쓰거나. 됐어? 둘 중 하나. 그럼 얘는 어디다가 쓸까? 부사니까. 얘는요 보통은 주어 뒤에 쓰거나 아니면 맨 뒤에 씁니다. 둘 중 하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제가 자리를 써줄게요. 주어 뒤 아니면은 맨 뒤. 보통 여기에 제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여기 말고 딴 데다 쓸 수 있어요. 딴 데 쓸 수 있는데 부사니까. 근데 주어 뒤나 맨 뒤에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대명사를 이용한 관용적 표현해갖고 뭐가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좀 해석이 좀 특이한 애들만 여러분이 몇 개 기억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help oneself to 명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책을 보시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책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일래나 이거? 잠깐만. 여기인데요. 여기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지워드릴게요. 이거 지워도 되나? 혹시 다 썼니? 이거 지워도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좀 작네. 조금만 더 확대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오늘 저기 뭐야 금민지 없으니까 좀 확대 덜 해도 되겠다. 네. 생각해보니까 금다연도 빠이빠이 했잖아. 그러면 뭐 상관없네. 네. 자, 잠깐 보자면 여기서 막 이런 종류들 나와 있잖아. Y one self, for one self 어쩌고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얘네를 갖고 시험은 안 내요. 시험은 안 냅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해석이 막힐 수는 있어요. 이거를 잘 못하면은. 근데 더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 해석을 못해도 독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도가 낮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조금 특이하니까 우리가 뭐 알아는 두는 게 좋을 텐데 사실 시험만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여러분 그냥 시험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내신 공부를 해. 내신 공부를 하는데 시험 범위에 이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 공부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니네가 평상시에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one, other, another 이제 부정대명사 파트인데요. 여기는 제가 사실 설명할 게 좀 많거든요. 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하는 대명사 중 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상세히 설명할 거라서 그래서 좀 쉬었다 할게요.
왜안 오지? 집에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유승이는 잘 그렇지. 풍요가. 네. 여기. 스트레스 받았어. 아이폰이 10부터 문제고 이거 3일이었어. 나 오늘 벌로 하는 거 오늘 AP였지. 근데 잘했어. 근데 맞지. 이제는 원거리가 없다는 원픽이 재밌다. 앞들이 존나 재밌어.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뱅크를 먹고 싶어.
아, 이거 먹을래. 아, 엄마는 수업하려니까 피곤하지? 응? 동주야. 키만 커고 자식아. 방은 좀 키가 안 컸는데. 자, 정신들 차리고 다음 거 한번 보자. 자, 이거 깜짝이야 뭐야? 뭐야? 네가 놀래? 내가 놀래야지. 뭐야? 다 들어온 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를 볼 건데 우리 책의 116쪽에 포인트 3번에 있는 one, other, another 요거를 한번 볼게요. 부정대명사입니다. 자, 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부정대명사 지겨워요. 지겨워 너무. 왜냐면 내가 이제 그 고등부 학생들 수업할 때도 애들이 맨날 물어봐. 쌤, 이거 원, 어나더 이거 저 잘 모르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 또 설명해 줘. 한 2달 뒤에 또 설명해 줘. 지겨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실 우리 그 기존에 우리 이제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요 이 설명 아마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 자, 근데 이제 이 부정대명사가 사실 얘도 어법에서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대명사가 무엇인가?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부정대명사라는 건 뭐냐면요, 이 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 부정이 우리 그 흔히 그 부정문이라고 부르는 not 들어간 거 있죠? 그 부정이랑 이제 한자가 달라요. 이 부정은 우리가 투부정사 말할 때 그 부정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풀이를 하자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대신하는 명사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써보자면 다시 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대신한다 라는 건데 여러분 입장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이게 뭔데? 이 말 자체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르는 대상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만 말하면 또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학원을 이렇게 딱 출근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혔어. 근데 너무 순식간에 부딪혔어. 야, 막 이렇게 가다가 누가 막 이렇게 막 다다다닥 달려. 부딪혔어. 얘 이러고 갔어. 뭐야? 봤는데 난 뒷모습도 못 봤어. 남잔지 여잔지 뭐 몰라. 뭐 저기 뭐 학생인지 뭐 어른인지도 몰라. 그냥 쓱 하고 지나가서 부딪히고. 뭐야?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네한테 이렇게 딱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오늘 쌤이 출근하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어른인지 학생인지도 모르겠는 어떤 사람과 비슷한 형체와 부딪혔어. 이럴 순 없잖아. 너무 길잖아요. 그치? 어떻게 말하면 될까? 이 사람은 내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몰라. 지금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지 뭐 전혀 몰라. 그럼 이럴 때 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됐어? 그러면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 이게 뭐야? 이게 부정대명사예요. 됐어? 그 사람이 이름이 있겠지. 예를 들어 뭐 인동주 뭐 이렇게 이름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럼 그 사람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어떤 표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몰라. 내 입장에선 몰라. 그러니까 표현을 어떤 사람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부정대명사라는 개념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부정대명사의 개념은 이렇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대명사의 종류가 되겠지. 종류와 그리고 각각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부정대명사를 배울 때는요 딱 3종류가 있다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3종류.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다 써볼게요. 다. 자, 일단 대명사니까 단수와 복수 버전으로 나눌 건데요. 단수 버전에서는 one, another, the other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를 각각 복수 버전으로 쓰는 겁니다. 얘네를 각각 복수 버전으로 쓰면 some, 그 다음에 others, 그리고 the others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종류가 3개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잘 봐봐요. one, some, 그리고 여기 other 있죠? 여기도 other, 여기도 other, 여기도 other가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정대명사의 종류는 one, some, other 이렇게 3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one, some, other. 됐죠? 자, 여기에서 참고로 말하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를 한번 응용해서 생각해 볼까? 잘 봐봐.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져 있죠, 지금 부정대명사가. 그러면 얘들아, 부정대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소리네? 맞지? 단수 복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쌤이 이런 얘기를 했어.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앞뒤에 뭔가가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other라는 형태를 봐봐요. other 보면은 other를 단독으로 쓴 게 하나도 없죠. 왜?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그러니까 앞뒤에 뭔가가 붙은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one, some, other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other를 기준으로 on이 붙었고 더가 붙었고 s가 붙고 막 이랬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따로 쓰겠습니다. 반부정 표시하고 제가 여기다 따로 쓸게요. 자, 일단 one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데일리 테스트에 써놨는데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one이라는 거는요, 처음에 뭘 언급을 하는데 근데 그게 부정확해. 몰라. 내 입장에서 몰라. 그게 정확하게. 근데 어쨌든 간 하나야. 이게 one이고요. some이라는 개념은 비슷한데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인데 얘는 복수니까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의 여러 개, 이게 some이야. 처음에 언급하는 무작위의 하나가 one이고요. 됐죠? 그러면 other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처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other를 해석할 때 다른 이렇게 해석하잖아. 다른 거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그 다른 거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처음에 언급한 걸 빼고 다른 거예요. 처음에 언급한 걸 빼고 다른 거. 됐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other라는 녀석이 4개나 들어가 있는데 각각 on, the, s, the, s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어와 더의 차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더를 또 여기다가 쓸게요. 어와 더. 자, 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단은 한 개입니다. 그렇죠? 한 개고요. 그리고 어라는 개념은요,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르는 것. 더라는 개념은요, 개수와 상관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한 개든 여러 개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얘는 알고 있는 것, 이런 개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쌤이 요 종류에 들어가는 one, some, other, 더에 대한 개념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입해서 우리가 하나씩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one이라는 건 뭐야? 처음에 언급한 어떤 무작위, 랜덤의 하나야. on, other는 그럼 어떤 개념이야? one을 빼고 다른 건데 일단 한 개야. on이 붙었으니까 한 개고 얘도 역시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 그럼 the other는 뭐냐면은 처음에 언급한 one을 뺀 다른 건데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됐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자, 복수 버전으로 가도 똑같아. 처음에 언급한 여러 개야. 자, other는 얘를 제외한 다른 건데 그 다른 거가 여러 개고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를 붙일 수 없잖아. 왜? 여러 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others로 쓴 거고, the others는 처음에 언급한 걸 제외한 다른 건데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만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제가 맨날 하는 분필쇼를 할게요. 분필쇼. 자, 색깔이 이게 단가? 자, 이렇게 볼게요. 보통 책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대상이 둘일 때는 one the other다 이렇게 나와 있어. 대상이 세 개면은 one another the other다 이렇게 나와 있어. 보통 책을 보면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설명이야. 제가 여기 아실만한 분은 아시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교에서 쌤이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똑같이 두 개면 one the other, 세 개면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알려줬어. 그래서 이 저 같은 빌런은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대상이 네 개면요? 이렇게 물어봐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은 너무 끄덕거리지 마. 어쨌든 그럼 물어봐. 그러면은 쌤이 대답을 안 하고요. 출석부가 딱 갈겼어요. 제 머리를 팍 하고. 그거 안 나오니까 물어보지 말래요. 아니 궁금하잖아 근데. 물론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근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중요한 거야. 잘 봐봐. 지금 쌤이 흰색, 파란색 이 두 개를 갖고 할 거거든. 두 개를 갖고. 자, 이 두 개 중에서 내가 무작위로 하나를 뽑을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뭘 뽑을까? 모르죠? 그리고 무작위로 내가 하나를 처음에 뽑을 거니까 이게 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하나가 남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제외한 다른 거니까 other를 써야 되는데 알고 있으니까 the other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두 개면 one the other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세 개로 한번 해볼게요. 세 개. 자, 처음에 내가 하나를 뽑았어? 원이야. 둘 중에 내가 하나를 뽑을 건데 뭘 뽑을지 몰라. 그럼 이제 다른 거를 뽑을 거니까 other인데 모르니까 another가 되는 거야. 됐어? 얘는 the other가 되겠죠. 알고 있으니까. 그럼 대상이 4개여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원이야. 뭐 뽑을지 모르니까 another야. 또 뭐 뽑을지 모르니까 또 another고 the other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 부정대명사를 활용한 팁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the other나 the others, 즉 other 앞에 이렇게 더가 붙었으면요. 나머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나머지의 개념. 그래서 the other는요. 나머지 한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한 개. the others가 의미하는 건 나머지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나머지 전부. 자, 그러면은 쌤이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같이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다 같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꼴찌였어. 내가 꼴찌였는데 갑자기 부스터가 나가고 내가 겁나 빨리 뛰었어.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여러분을 다 제치고 1등했어. 자, 그럼 이때 나는요.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1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여기에서 이게 다른이잖아요. other가. 그럼 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제치고 1등을 했다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4개 중에. the others가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 전부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 the other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그 수학 좋아하는 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수학 얘기 좀 할게요. 이 the other가요. 반대편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반대편. 자, 이게 왜 이런 개념이 되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 1차원상 그래프를 배우거든요. 미안해 수학 얘기해서. 자, 1차원 그래프. 이런 거 배워요. 이거 초딩 때 배워요. 자, 그럼 잘 봐봐. 이쪽 방향이 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방향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딴 방향이 있어요? 없잖아. 좌표 평면이 아니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는 무슨 방향이 되는 거야? the other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니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the other way라는 표현으로 써요. the other way. 반대. 됐어?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어.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회선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반대로 가. 그럼 이것도 뭡니까? the other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토론을 합니다. 그럼 토론을 할 때는요. 보통 3자 토론을 잘 하진 않죠. 1대1 토론을 많이 하잖아.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고. 정치로 가면은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이렇게 약간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양념치킨이 있고 프라이드 치킨이 있고 항상 뭔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할 때 우리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도 the other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the other라는 건요. 항상 어떤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의 반대편이라는 개념으로도 정말 많이 쓰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부정대명사에 대한 개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게 116쪽에 나와 있는 내용 전부예요. 이게 전부야. 니네가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응용 가능합니다. 전부 다 응용 가능해요. 이 뭐 분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예를 들어 내가 5개로 하면 one, another, the others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되고요. one, others, another, the other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만 알면 끝납니다. 개념만 알면은 이 어떤 무작위의 대상이 10개든 100개든 이런 거는 상관없이 다 우리가 응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학교에서도 뭐 둘이면 원디아도 세 개면 원어나더디아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요 과감하게 다 무시하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걸로 학습하면은 여러분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무조건 요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뭐 오늘의 마지막 파트가 될 텐데 118쪽을 보겠습니다. 118쪽. 자, 118쪽에는 원과 it을 비교한 게 있고요. 두 번째, 기타 부정대명사의 용법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1, 2번 전부 다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둘 다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안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원과 it을 비교하는 게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요. 제가 대학생 때 영어 전공할 때 배웠던 그런 시험에서만 나왔었지 이게 학교로 이제 그 일반적인 중고등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볼게요. 자, 그냥 내용 한번 읽어보자면 원은 on 명사랑 똑같다. 그래서 불특정한 명사를 대신한다. 복수형은 원즈로 쓴다. 가산명사만 대신한다. 이 특정한 명사를 대신한다. 복수형은 데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필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노트 말고 책 옆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자, 이게 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원과 it을 비교하는 건데 이거의 이제 그 복수 버전이 데이가 됩니다. 그리고 요놈의 복수 버전은 원즈예요. 선생님, 아까 전에 원의 복수형은 썸이라면서요. 근데 얘는 또 왜 원즈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원이랑 아까 우리가 봤던 원, 어나더, 디아더의 그 원이랑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복수형도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똑같은 원이 아니에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원이라는 건 무작위의 하나를 대신하는 거고요. it은요 딱 정확히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나영이가 쓰고 있는 펜이 내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봐서 야, 내 말 이랬어. 예를 들어서 내가 뺏어갔어.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나영이 거 펜을 뺏어간 거는 정확히 그 펜을 훔쳐간 거 아니고 받은 거죠. 정확히 그 펜을 가져간 겁니다. 그럼 이때 제가 말하는 그것은 it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정확히 그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저기 은구가 입고 있는 옷이 마음에 들어. 야, 옷 마음에 든다? 야, 똑같은 걸로 한 5개만 사와. 나 좀 줘. 이랬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그것이 아니라 그 종류를 말한 거죠. 그 똑같은 종류. 됐어요? 그러니까 무작위의 하나를 대신한다는 거는요. 그 종류를 말하는 거야. 그 종류. 됐어? 그때는 내가 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5개 사와 하면은 5 원즈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원은 그 종류고요. it은 딱 그거. 됐어? 요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더 복잡하게 들어갈 거 없고요. 딱 그거냐 그 종류냐. 됐죠? 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부정대명사의 용법 정리. 1번 보면 some, any, every, nobody나 one이나 thing 요딴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somebody, anybody, everybody, nobody 이런 애들 있잖아. 그쵸? 자, 요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 이거 필기할 거 없어요. 그냥 색깔 펜으로 또는 형광펜으로 체크만 하겠습니다.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이라고 나와 있죠, 책에. 거기에 그냥 표시만 해도 돼요. 형용사 구가 뒤에서 수식.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ll, must, both, of 정관사 또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all을 갖다가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all of 지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student로 써볼게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all of the students. 그래서 모든 학생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더라는 형태를 붙이거나 아니면 소유격 뭐 your, my, his 뭐 이런 거를 붙인다. 뭐 그 얘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of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all students라고 씁니다. 이때 더를 안 붙여요. 됐어요? 그냥 요 정도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 별거 없습니다. 얘는 역시나 어법으로서 가치가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either와 neither 그리고 any와 no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설명을 한번 가볍게 읽어볼게요. neither와 no에는 이미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정어와 함께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either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고 neither는 둘 다 아니다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ot either를 이제 한 단어로 neither 이렇게 뭐 쓸 수도 있다. 그냥 그 개념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either와 neither는 방금 제가 말했다시피 둘 중 하나다, 둘 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either와 neither는 항상 두 개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에요. 두 개. 알겠죠? 그래서 그 neither of us라고 거기 예문 보면 나와 있죠. neither of us. 우리잖아, 우리. 얘들아, 우리라는 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us는 무조건 두 명이에요. 됐어요? 왜냐면 neither라고 나왔으니까. 둘이라는 거야, 둘. 알겠죠? 두 명이거나 아니면은 두 파트거나. 그래서 두 파트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10명 있고 반대하는 사람 10명 있어. 그럼 총원은 20명이지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neither나 either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가 두 개와 관련이 있으면 either 또는 neither를 쓴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얘도 역시나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명사와 대명사 파트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고등부에서 가장 시험에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까 짧게 배웠던 제기대명사입니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사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서 고등부에서 이거 좀 어법적으로 중요하네 하는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책에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책에 없는데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명사와 대명사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치거든요. 일치. 얘를 단수로 써야 되냐, 복수로 써야 되냐라는 이 수의 일치가 이 명사와 대명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와 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나 여러분이 그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인칭 대명사 있죠. I, mine, me, mine 이거 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심지어 재작년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능에도 매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칭대명사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칭대명사에서 흔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it을 쓸래, them을 쓸래라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의 차이점은 뭐야? 단수냐 복수냐의 차이잖아.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it과 them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해석입니다. 해석 말고는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시험엔 엄청 잘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영문법을 배울 때 이 그 중등부 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중등부 때는 암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쌩암기들 있죠.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야?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 뭐 want, decide, hope 막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거. 또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 enjoy, finish, mind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암기. 그러니까 이런 암기적인 요소가 많거든. 근데 고등부에서는 안 나와요 이런 거. 이런 암기적인 요소로선 시험에서 출제를 안 합니다. 고등부에서는 항상 여러 개의 어법이 섞이거나 아니면 문법과 해석이 동시에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로만 이제 시험을 내지 단순 암기로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순히 문법적 지식만으로 푸는 문제는 안 낸다는 겁니다. 즉 해석과 결합된 거를 되게 많이 선호하고요. 특히 평가원, 그러니까 수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그걸 더더욱 선호합니다. 단순 어법 문제는 안 내요, 잘.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필요한 문법들을 시험에서 많이 출제하는데 그 녀석 중에 대표가 바로 이거예요. 해석 안 하면 못 풀어. 이 그것과 그것들이 뭘 가리키는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녀석입니다. 근데 제가 그나마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팁이냐면요. 여러분 이시나 댐은요 항상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온 명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세 딱 하고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너네는 앞쪽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댐에 밑줄이 딱 쳐져 있어.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복수형 명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뭐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앞쪽을 잘 찾아봐라.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요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중등부에서조차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배운 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보자면 제기대명사가 1순위고요. 부정대명사가 2순위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가볍게 받아들이셔도 괜찮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시간이 10분가량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숙제할 때 백지 테스트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숙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며칠이냐? 1월 4일이네. 보죠. 114부터 122까지네. 응? 그러면은 없는 거죠? 네. 일단 근데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114부터 122까지 일단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해보고 제일 중요해요. 숙제할 때 질문할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순히 문제 풀고 끝이 아니죠.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보자. 117 그리고 119 120 아니다 120은 빼줄게요. 117, 119 여기는요 구문 분석과 해석을 해오셔야 됩니다. 구문 분석과 해석을 할 때 이게 공간이 좀 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간이 좀 좁아서 못 쓰겠다 한다면요 책에는 구문 분석을 하시고 해석을 노트에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문 분석은 책에다가 그냥 쓰시고 해석은 노트에다가 작성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쪽. 121쪽은 문제를 푸시고요. 모든 보기문에 대한 그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법상의 근거 작성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21쪽에 1번 문제를 보면은 1, 2, 3, 4, 5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이 정답이라고 쳐볼게. 1번이 정답이라면 그러면은 얘는 왜 틀렸는가?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런 거를 쓰면 되는 거야.
1번이 틀렸다면 2, 3, 4, 5는 다 어법상 맞다는 거죠. 그럼 2번은 왜 맞는데, 3번은 왜 맞는데, 4번, 5번은 왜 맞는데를 간략하게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백지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응구도 숙제가 있겠죠? 그거만 하면 되죠. 네. 자, 이제 백지 테스트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지금 다른 반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복사해갖고 여러분들께도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요거를 우리 그 단톡방에다가 제가 지금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지금 정원 다 있겠지? 정민이도 있고 나영이도 있고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제가 단톡방에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게 톡으로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노트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써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백지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지를 뭐 A4 용지 따로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노트에 빈 페이지에다가 그냥 니네가 쓰면 돼요. 알겠죠? 오늘 배운 게 명사와 대명사잖아. 그러면 너네가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써보는 거야. 그냥 많이 못 써도 돼. 괜찮아. 니네가 생각나는 대로 써보라고. 자, 그래서 썼어. 명사와 대명사를 막 필기를 했어.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필기한 내용이 답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필기한 걸 보고 여러분이 만약 못 쓴 내용이 있다, 아니면은 틀린 내용이 있다, 이런 거는 색깔 펜으로 여러분이 수정 보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하는지? 이해 혹시 안 된 사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까먹으면요 쌤한테 개인톡 보내세요. 내가 다시 알려줄 테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지 테스트를 할 때 중요한 게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제대로 못하면 이 백지 테스트도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숙제를 잘 할 수 없겠죠? 그럼 숙제를 잘 못하면 내가 여기 자취로 들어가고 여러분을 끌고 나오겠죠? 그렇죠? 끌고 나와서 여러분이 미팅을 날리면서 겁나 뭐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필기를 잘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알아봐. 저기 뭐야, 하람이는 저의 옛날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파이팅!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숙제 저기 목요일까지야 여러분. 말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뭐야? 저 고생했어. 우리 저기 뭐야?